잔잔한 바다처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간다. 끊임없이 혁신을 꿈꾸며 현실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일의 아침을 열어나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간다. 당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한국전력은 202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당진화력에서 신송산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매산구간 철탑공사장 앞에서 신평 면사무소까지 트랙터를 동원해 행진하며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곳은 신평면 매산리.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모여 있고 한쪽에는 트랙터가 일렬로 서 있습니다. 이날 매산리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는 신평면 송전탑 반대 대책위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고 매산구간 철탑 공사장 앞에서 신평 면사무소까지 송전철탑 건설 반대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행진에는 30대의 트랙터가 동원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신평면을 경유하는 구간에 송전선로 철탑 건설 반대 구호를 외치며 트랙터와 화물차를 이용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진의 종착점인 신평 면사무소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대책위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농민가를 제창하며 송전철탑 건설 반대 및 지중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북당진 당정간 3, 4호 기로볼트 송전선로에 대하여 매산 구간, 신단위 구간을 전면 지중화하라! 결의문에는 신평면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건설공사 중단 및 매산 구간의 전면 지중화,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주민 동의 없이 빼앗을 수 있는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 당진 내 철탑 추가 건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제2의 밀양 사태를 예고했습니다. 박종환 신평면 매산일리 송전탑 대책위원장은 지중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반대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점은 다른 건 없습니다. 무조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다음 달 12월 11일 날 시범인대책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만약에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할 것이며 다음 달부터는 그 공사 현장 앞에서 계속 저희들이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12월에도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2018년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는데요.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조상현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조상현 위원장은 요구된 일반회계 세출 예산 4,115억 3,036만 원 중 2,200만 원을 축조심사 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외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3,526억 2,866만 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 1,184억 7,810만 원, 기금운용 계획안 모두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포함한 총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미래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의회가 제58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당진시 교육경비 확대 및 지원을 촉구하는 최연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제시하며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당진시보다 재정 규모가 열악한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도 6%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당진시의 시세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교육경비 지원율은 시조례에서 명시한 5% 범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당진시의 열악한 지원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규모를 5% 이내에서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청 초중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소요될 100억 원의 금액을 당진시 교육경비에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진시와 교육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체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학 교육협력회 협의체를 마련할 것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난 후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김영구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은 대외적으론 중앙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 추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직 인력 운용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인력 운영 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당진시는 유사규모 시 기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174.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당진시 내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 유입, 또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행정력을 늘려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인력 운영 기본 방침으로 한정된 인력에 대한 활용 극대화, 인력 감축 분야 발굴을 통한 기능 인력 재배치,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 운영, 기간제 사용 억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명확한 사무 배분, 인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중앙정부 건의 추진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의 인력을 증원하며 1억 7,251만 6천 원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당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 그리고 휴회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9월에는 3명, 10월에는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충남경찰은 19년 1월 말까지 주간과 야간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에도 음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잔인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에선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3명, 10월에 1명이며 검문에 의해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9월에 298명, 10월에 771명으로 473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0일경에는 음주운전 뺑소니를 예산과 홍성서의 신속한 공조로 검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은 19년 1월 말까지 주간 야간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에도 음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고속도로 진입 전후에도 단속을 함께할 방침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지방청 일제 음주 단속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병행합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 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하게 수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술자리 등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죠. 동시에 음주운전 사고 역시 자주 발생하는데요. 지난 새벽 신평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음식점 앞으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과 음식점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새벽 신평면 거산 삼거리에 위치한 한 식당 앞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로 돌진해 차량 4대가 파손되고 식당 일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과 충돌한 차는 화물트럭 1대와 승용차 3대, 총 4대로 충돌 차량들은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음식점 유리를 깨고 한 식당 안으로 튕겨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 A씨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21세 남성 B씨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C씨는 장파열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한편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보행자는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고 검거된 피의자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4시 55분경 서산시 한 도로. 어두운 새벽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 남성은 결국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잠시 후 검정색 차량 한 대가 이 남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약 3분 뒤 다른 로체 승용차가 이 남성을 다시 한번 치고 현장을 떠납니다. 이후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현장에 와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후송 중 숨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로 영상과 현장에 있던 차량 파편 등을 토대로 발생 7시간 만인 낮 12시경 운전자 2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1차 사고를 낸 A씨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5%로 경찰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고 2차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동물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B씨는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남성이 1차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의 소견이 있어서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가 잠겨 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비상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받게 되는 신고포상제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29명의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를 내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비상구에 짐을 적치해 놓으며 관리가 허술했던 것이 화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됐습니다. 비상구는 화재나 재난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서평택 나들목에서 서평택 분기점 6.5km 구간이 왕복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됐는데요. 이번 확장으로 당진 방향 도로 위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근처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2019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에서 서평택 구간 확장공사 10.3km 가운데 상습 정체 구간인 서평택 나들목에서 서평택 분기점 구간 6.5km의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조기 개통했습니다. 당초 왕복 6차로로 운영되던 해당 구간은 확장 개통 뒤 10차로로 늘어났으며 잔여 구간은 계획대로 내년 12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확장 개통으로 평균 통행 속도가 기존 시속 66km에서 89km로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00억 원의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정책과장은 일부 구간이 조기 개통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나머지 확장공사 구간에서는 계속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내년 12월 정체 구간이 확장 개통돼 서해안 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간다. 끊임없이 혁신을 꿈꾸며 현실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일의 아침을 열어나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간다. 당진. 대한민국 지방자치구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9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